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버맨씨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심리학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볼 법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 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직장에 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회의라는 걸 하죠. 그죠?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자주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에게 짜증을 유발시키던 기쁨을 유발시키던 간에 결국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러한 회의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바로 버나드 스틴자라는 미국의 이 심리학자가 자신의 3원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스틴자 3원칙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스틴자의 3원칙은 뭐냐면은 이제 스틴자가 법칙화한 건데 뭐냐? 작은 집단이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집단이라는 게 규모가 작아야 돼요. 소집단인데 이게 뭐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동아리 뭐 여러 모임일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이런 곳에서는 뭐 의견을 일치시켜야 되는 어떤 과제라든가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의를 할 때 타인 그리고 나하고의 어떤 뭐랄까 심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리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리 결정. 여기서 자리라는 거는 좌석이랑 같은 말입니다. 좌석. 회의를 우리가 서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의자도 없이 그냥 서서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좌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대표라든가 팀장 가운데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할 텐데, 이제 좌석이 배치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의 어떤 심리적인 그 관계성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벌써부터 좀 흥미가 생기죠. 이거를 이제 스틴자 교수님이 연구로서 발견을 해냈는데 무조건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워낙 변수가 많고 생각이 복잡한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회의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 중에서 세 가지 공통된 특징 중에 첫 번째, 바로 사람은 이전 회의에서 예전에도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는 회의 말고 이전 회의에서 내 의견하고 대립했던 사람, 내 의견에 딴지 걸었던 사람 바로 맞은편에 앉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바로 맞은편에 내 의견에 딴지를 걸었던 그러니까 vs, vs 대립하는 이 인간 앞에 바로 앉고 싶어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단독자 같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맞은편에 앉으면은 초 쏠릴 것 같아가지고 빡이 차오르니까는 이 자리를 피하고 제가 구석으로 가든가 이 인간이 구석에 있으면은 내가 중앙으로 오든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틴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 첫 번째는 이전 회의에서 나와 대립각을 세웠거나 나의 어떤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은 내 앞에 앉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 사람이 나를 깨부시려고 하는 건지 내 의견을 묵살시켜가지고 조지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앞에 앉으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제 의견,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제시하는 의견, 내 의견 바로 뒤에 잇따라서 주장을 하는 인간이 있겠죠. 그 인간은 대부분 내 의견에 반기를 드는 내용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뭔가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이거는 좀 이렇게 고치고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발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인간은 거의 대체적으로 내가 방금 했던 내 의견 뒤에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 의견에 반박하는 얘기, 반대 의견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 의견.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A라고 얘기했으면은 내 바로 뒤에 얘기하는 놈은 무조건 B라고 얘기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빡치겠어 이것도.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머릿속으로 이제 막 고민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바로 반기 들어오면은 주변 사람들도 얘네 봐라. 얘네 또 대립하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이 좋아 보였는데 회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청을 돋구고 높이는 거 보니까 뭔가 사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본데 하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겠지. 주변에 이제 회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한 게 아니었나?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 뒤에 나오는 놈이 무조건 내 의견에 반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내가 이 의견에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찬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B라는 의견이 튀어나오기 전에, 이 주장에 반대하는 놈이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이 A라는 의견, 이 A를 제시했던 의견에 내가 바로 여기요 보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견을 바로 제시해주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A, B, C가 있단 말이야.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D야.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E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이 이놈이 바로 그 스팅자 효과 첫 번째, 그죠? 원칙 첫 번째에 따르면은 나의 맞은편에 앉았으니까 A라는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으니까 A라는 사람 의견에 반박할 얘기를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E라는 놈이 A라는 의견에 반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D가 나라고 했습니다. 나. myself. 이 myself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A라는 사람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은 이 E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A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E가 지 얘기하려고 저 새끼 실수했다. 저 자식 저기 논리와 어떤 주장에 모순이 보인다 해가지고 이 A가 얘기했던 내용에 반박을 하기 전에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이 A라는 사람의 동조하고 있고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지지하는 발언을 얘가 끼어들지 못하게 미리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A 앞에 앉아있던 E라는 놈이 제가 하는 얘기, 이놈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생각 정리. 이 A라는 놈이 얘기하는 거에 이 맹점이 하나 보인다. 맹점 찾았다. 나이스. 이거 까야지. 깔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깔 준비를 하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생각 정리를. 이 이야기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려고. 맞은편에 앉았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뭐였죠? D가 지지하는, 동조하는 의견을 얘기를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정리하던 게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플러스 골뱅이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정리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지하고 동조하는 얘기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거에 대해 반박하는 얘기를 바로 할 수가 없어. 왜냐? 플러스 알파 됐거든. 얘가 원래는 A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맹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D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동조하는 의견을 플러스 서플멘트 보충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머리가 엉키기 시작하는 거야. 복잡해지고 꼬이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할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의견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팅자 교수님은 네가 만약 A라는 사람이라던가 철수라던가 영희의 의견에 동조한다면 철수나 영희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동조하는 얘기를 해라 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견에 반박하고 싶으면은 바로 얘기 끝나자마자 먼저 선수 쳐서 반박을 해라. 그러면은 사실상 눈치 게임이지. 누가 먼저 반박하냐, 누가 먼저 실드 치고 지지하냐, 동조하냐의 싸움인 겁니다. 사실상. 재밌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 벌어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대가리 싸움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역겹습니다. 제가 이래서 인문학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가지고 좀 말을 많이 했어. 세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라던가 팀장, 팀장 이런 사람들, 프로젝트장이 권한이 강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회의를 할 때. 그러면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의견을 주로 나누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테이블 그려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표가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가 있으면은 여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잖아.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얘 권한이 너무 세. 완전 지가 다 해. 거의 독재, 딕테이터 수준이야. 그러면은 회의 시간에 얘가 얘랑 얘기하거나 얘랑 얘기하지 않고 누구랑 얘기해? 얘랑 얘기한다는 거야. 바로 옆에. 좌우랑 얘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의견을 옆에 사람들하고 교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게 이 권한, 이 리더십, 이 독재자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 약한 리더십, 조금 낮은 리더십 하에서는 되게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런 있잖아요. 옆집 착한 아저씨 같은 그런 대표님들 있잖아요. 만약 우리 대표가 그런 사람이다. 독재자 같은 스타일이 아니다. 정반대다. 그러면 뭐다? 바로 약한 리더십에서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좌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로 얘기하는 건 언제다?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약할 때, 약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약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포근할 때, 포근하다라는 것도 좀 안 어울리긴 하네. 좀 리더십이 뭔가 이렇게 조밀조밀하다기보다도 뭔가 조금 민주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자유롭고 좀 개방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표일 때, 회의 주도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한다. 반면에 이 독재자 같고 아주 시진핑 같은 대표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 바로 좌우의 사람들하고 서로 의견 교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바로 스틴자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고, 이게 바로 3원칙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3원칙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뭐였죠? 스틴자의 이제 3원칙 중에 첫 번째 바로 맞은편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맞은편?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동조하지 않거나 대립하는 사람 맞은편에 앉으려고 한다.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내 의견 다음, 내 의견 넥스트로 나오는 거는 뭐다?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 반박 내용이 크다라는 거죠. 내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내 의견 넥스트로 나올 확률이 매우 많다.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보충해주고 싶고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 주장이 끝나자마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바로 이 사람 주장 끝나자마자 반대 의견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대 의견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반대 의견이 나오지 못하게 틀어 막으려면, 주쟁이 틀어 막으려면은 보충하고 동의하는 내용을 바로 내가 이 사람 주장 끝나자마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의 의견을 굳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맞은편에 앉고, 뭐 구석지에 앉고, 이런 거 뭐 가퉁이에 앉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누구?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의 그 리더십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회의 주도는 대표가 하겠죠. 웬만한 경우에는. 대표가 근데 권한이 세요. 권한이 높고 세면 어떻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렇게 좌우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한다. 근데 권한이 보다 낮으면은 자유분방한 어떤 분위기면은 앞사람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낮은 권한의 대표. 그런 분위기,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나드 스틴자 교수님이 얘기했던 스틴자 효과라고도 부르고 스틴자의 3원칙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이 영상 보셨으니까 회의하실 때 이제 내가 봤을 때 유심히 이제 상황을 눈여겨보는 분들이 계실 거야. 딱 자리에 딱 앉으려고 착석하기 전에 저 자식 어디 앉지? 저 자식 어디 앉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말은 안 하지만 눈동자를 굴리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 저도 이제 이거를 접하고 나서 그랬거든요. 회의가 딱 있으니까는 보게 되더라고. 은근히 스틴자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하고 회의 시간에 바로 그냥 실생활에 적용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셨으면 똑같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